여기에 국내 축구 전문가는 이강인이 프랑스 매체의 혹평을 받고 있으나 객관적인 시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 품목 등을 통해 선수들의 평점을 순위별로 나열해보면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 선수 중 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언론이 이야기하던 아센시오, 에머리, 솔레르보다 높은 순위입니다. 비슷한 평점으로 높게는 7위까지도 가능한 순위인 상황입니다. 축구 통계 매체는 언론사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 기회 창출, 키패스, 드리블 성공률, 패스 성공률 등을 기반으로 평점을 내리는 매체들이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체에 따라 키패스의 점수를 더 많이 주느냐, 공격 포인트의 점수를 더 많이 주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게임, 아시안컵, 부상 등으로 많은 변수가 있었음에도 팀 내에서 자신의 몫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결국 객관적으로 에머리, 솔레르, 아센시오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소한 차이지만 하무스보다도 더 나은 모습이며 위카 에르난데스, 다닐루 페레이라와 비슷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매체 르피가로는 지난해 여름 이후 PSG는 선수 영입을 위해 이적료로 4억 유로 약 5,859억 원 이상을 지출했다. 캄포스 단장이 선수 영입을 맡으면서 영입한 선수들에 대해 평가할 시기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PSG는 지난 시즌 종료 이후 메시와 네이마르가 팀을 떠났습니다. 반면 올 시즌 이강인을 포함해 10명이 넘는 선수를 영입하며 선수단을 대폭 개편했습니다. 르피가로는 바르셀로나에서 5천만 유로 약 732억 원에 영입한 덴벨레와 바이에른 미넨에서 4,500만 유로 약 660억 원에 영입한 에르난데스는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프랑스 대표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모두 알고 있고 견고한 선수들이었습니다. 이미 검증된 선수들이었고 이는 파리 생제르맹의 좋은 영입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르피가로는 다수의 PSG 선수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매체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 부임 이전 캄포스 단장이 영입한 하무스와 우가르테는 기대에 부응하는 활약을 펼쳤는지 의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단 8천만 유로 약 1172억 원에 영입한 하무스와 6천만 유로 약 879억 원에 영입한 우가르테는 PSG가 지난해 가장 비싼 이적료를 지불하고 영입한 선수들입니다. 우가르테는 PSG의 중원을 책임질 기술이 없다. 하무스는 슈퍼서브 역할을 맡고 있다. 자질은 확실하다고 언급하며 지나치게 높은 이적료를 지불한 것이 패착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이적료를 합치면 무려 2,051억 원입니다. 이어 특히 지난해 9,500만 유로 약 1,391억 원에 영입한 무하니를 다시 같은 가격으로 팔 수는 없다며 공격수 무하니에 대해선 실패한 영입이라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PSG가 올 시즌 영입한 수비수 슈크리니아르는 너무 느리다. 부상 복귀 이후에도 주전을 차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무스와 우가르테에 이어 무하니까지 더하면 3,442억 원입니다. 다행히 밀란 출신의 슈크리니아르는 자유계약으로 영입해 이적료가 들진 않았습니다. 매체는 하무스, 무하니, 우가르테, 슈크리니아르 등에 대해 최악의 영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무난하고 성공적인 영입이었다고 평가 선수는 단 2명이었는데요. 그중 이강인도 있었습니다. 매체는 리옹에서 5천만 유로에 영입한 바르콜라는 도박이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지난해 말부터 바르콜라를 베스트 11으로 기용했다. 바르콜라는 프랑스 대표팀의 유로 2024 최종 엔트리 합류도 가능한 선수라며 무난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어 매체는 이강인 선수도 바르콜라와 같이 무난한 영입, 성공적인 영입이었다며 합격점을 주었습니다. 매체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확고한 철학이 있고 그것을 위해선 경기 중 볼을 소유해야 한다. 이강인은 음바페만큼 많은 유니폼을 판매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볼을 소유할 줄 아는 선수였다. 이강인은 확실히 유용한 선수였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RMC 스포츠의 다니엘 리올로 기자 역시 PSG가 다가오는 여름 이강인의 상업적 성공 이후 아시아 시장에 눈을 돌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음 PSG 이적 시장은 아시아에서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강인이 상업적인 모델을 만들고 있다. 그들은 확실히 한 명은 영입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된 바와 같이 이강인은 PSG 내에서 유니폼 판매 1위를 기록 중입니다. 무려 킬리안 음바페를 넘어섰습니다. PSG도 이를 활용해 아시아 마케팅에 이강인을 적극 활용 중입니다. 올 시즌 2차례나 한글 유니폼을 입고 리그 경기를 뛰었고 서울에 3층짜리 플래그십을 오픈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PSG는 지난 시즌부터 이적 시장의 정책에 다소 변화를 줬습니다. PSG는 기존 슈퍼스타를 영입해 곧바로 리그 우승과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 우승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여름 PSG는 이름값보단 잠재력을 보고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이강인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겨우 이적 시장에서도 루카스 데랄도 등 어리고 유망한 자원을 영입해 성장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PSG 입장에서 이강인은 황금알을 낳는 거리나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 실력까지 갖추고 있어 향후 성장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원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 역시 PSG 내부에서 크게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인 영입으로 마케팅 수익과 함께 영향력을 확인한 PSG가 올여름에도 아시아 선수 영입을 계획 중입니다. 스포노트는 이강인은 첫 번째 시즌 아직 자신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지만 비즈니스에 미치는 그의 영향력은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PSG에 있어 새로운 아시아 인재 영입은 팀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클럽의 재정적 측면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한다. 과연 어떤 아시아 선수가 PSG의 관심을 끌지 귀축과 주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축구 팬들은 쿠보가 오려나 PSG 자금력이면 쿠보를 데려와야 일본 마케팅도 제대로 할 수 있을 테고 어느 정도 전력감으로 쓸 수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 국내 어린 유망주 중 한 명이 PSG 가면 좋겠지만 갈 수 있는 선수가 있을까? 아니면 손흥민이 오려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킬리안 음바페가 이번 시즌을 끝으로 떠난다고 이미 공언한 가운데 이강인 중심의 공격이 충분히 파괴력을 갖췄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리그 최종전에서 오른쪽 윙포워드로 선발 출전한 이강인이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팀 내 비중을 높여주며 팀 공격을 이끄는 역할을 부여받은 이강인은 한 골 1도움으로 자신의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음바페 이후 코어는 나라며 무력 시위를 한 것만 같았는데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이번 시즌 중요한 대목마다 음바페와 잘 어울리는 공격진을 갖추기 위해 고심했는데요. 그 결론은 스피드와 드리블 능력이 좋은 선수를 대거 배치한다는 방향으로 도출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강인 대신 윙어 브래들리 바르콜라가 선발로 뛰는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시즌은 음바페 없이 새로운 선발 조합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강인은 팀의 중심에 설 자격이 충분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2019 U20 월드컵에 2살 어린 나이에 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매 경기 양상을 좌지우지하며 MVP를 수상했던 모습을 프로에서도 재현할 수 있다는 걸 마요르카 시절 보여준 바 있습니다. PSG에서도 이강인의 역량을 극대화하면서 신체 능력과 파괴력 갖춘 선수들과 조합하는 게 플랜 A로 떠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 것이 고무적이라는 평가입니다. PSG는 이미 공격과 중원의 23세 이강인뿐 아니라 23세 마누엘 우가르테, 22세 바르콜라, 18세 워렌 자이르 에메리 등 여러 유망주를 확보해뒀습니다. 이들 중 누가 장기적으로 PSG의 핵심 멤버가 될지 가리는 싸움이 프리시즌부터 다음 시즌 초반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포스트 음바페 시대의 주인공을 가리는 주전 경쟁의 서막이 열린 상황에서 이강인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전술과 역할을 부여받기를 바라봅니다.